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2023년 3월 23일 천프로 마감 시황이고요. 오늘 미증시 약세, 국내장이 오전 강세였습니다. 근데 장 막판 하락을 하고 말았죠. 원인은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뭐 장 중에는 잘 못 찾아봤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차익 매물 추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시장 하락의 변동성 확대가 좀 흘러가는 이제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차익 매물 추대로 시장이 흔들리긴 했으나 미증시에서 하락이 우리 증시 커플링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래 커플링이라고 해서 미증시가 좋으면 국내장도 좋고 미증시가 나쁘면은 국내장도 안 좋고 이게 커플링인데 요새는 디커플링 현상이 많이 됐었죠. 미증시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디커플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은 연준 금리 인상 수준과 금융 리스크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강세 섹터인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재차 이제 초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지수가 자연스럽게 견인 좀 강세되는 모습이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강세였죠. 그러다가 장막판에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유럽 완성차 중에서 그 스텔란티스라는 회사와 이제 삼성 SDI가 미국 인디애나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 신설을 좀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강세 이런 거는 당장 없지만은 그냥 이거 뉴스 하나로 붙어가지고 에코프로 BM 역시 강했고요. 어반리튬, 뭐 다이앤티, 미래나노텍 여기에는 없지만 이수화학까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로봇주들도 여전히 강세 모습인데 국내 대기업들 로봇 사업이 강화되는 모습이 굉장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로메카 저번에 상한가하고 나서 좀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은 뉴로메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SPG도 SP시스템즈 아니면 SBB테크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SPG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RS오토, 뭐 SBB테크 아까 말한 것처럼 로보스타까지 잠시만요. 로보스타까지 다 좋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이제 힘이 계속 뉴스는 사실 안 붙고 있는데 원래 제일 잘 갔을 때 뉴스가 매일 나왔어요.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막 눈 뜨자마자 뉴스가 막 20개씩 올라와 있었는데 챗봇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줄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셀바스 AI와 지금 마인지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코난테크가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순환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이 20개라고 해서 20개가 다 가는 게 아니고 원래 한 1, 2주 전만 해도 20개가 다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목이 좀 좁혀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강한 종목만 많이 갔는데 셀바스 AI가 가는 이유는 셀바스 헬스케어 때문이죠. 이거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하다 보니까 셀바스 AI가 좀 상대적으로 강하고 마인지랩도 좀 강한데 아마 이제 코난테크랑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뭐 하나 이것만 가자 이게 아니고요. 좀 가는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솔트룩스도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몇 개 좀 종목이 좀 추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주로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여기는 적혀 있진 않는데 좀 골고루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연준 이벤트가 종료가 되었죠. 어제 이제 FOMC가 있었고 그리고 뱅크런 이슈 해소가 좀 됐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금리 인상 0.25%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2.5%가 뭐 굉장히 유력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연준 파월 입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 나왔어요. 그래도 요번에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할까 동결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다고 파월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은행 지금 은행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그렇죠.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좀 파산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무리하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물가가 뭐 아직 6%대로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동결 한번 해볼까라고 좀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래도 물가가 6%면 고물가이기 때문에 이게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결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0.25% 한 게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재무장관이 옐런 재무장관이 조금 그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중소은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뜨다 보니까 미증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가 종료가 다 됐습니다. 이런 뉴스가 거기에 뱅크런 이슈 해소가 조금 이어지는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돌발 악재가 좀 순간적으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돌발악재가 아니고 뭐 일단 큰 이슈는 없어져 보이고, 돌발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이 어떤 은행이와 줄파상 이렇게 나지 않는 이상은 뭐 순환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악재가 많이 빠졌다 그래도 시장이 막 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직 뭐 러시아 전쟁도 끝나지는 않았고 금리 인상이 더 멈추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고, 이번에 뭐 CPI 지수가 다음 달에 또 있으면은 또 6%대 밑으로 내려와야지 갑자기 6.5%가 되면은 정말 큰 악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이번 달에 있을 뭐 3월 달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3월 달에는 돌발 악재가 없는 이상 그래도 횡보하거나 좀 우상향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장세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좀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쇼츠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코스모 화학으로 말씀드릴게요. 코스모 화학 보시면은 제가 이제 분할 매도를 좀 추천드리고 막 했었는데, 이 종목이 오늘 보면은 51,200원까지 올라와 줬죠. 고점이 이제 제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한 5만원대에서 매도를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분할 매도를 왜 하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뭐 하락한 폭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부분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해줬는데, 장 막판 아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서 이제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장 막판에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주식이라는 게 뭐 일하시다 보면 이 시간에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응을 되시는 분들이다,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좀 담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식을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1,000만원 다 들어갔어요. 근데 5만원 정도 와서 분할 매도 500을 팔았어요. 나머지 제가 500을 들고 더 간다고 보고 500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락을 한다, 장막판에. 그럼 여기서 출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응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시드가 작아서 1,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5만원에서 분할 매도 해버리면 수익이 얼마 안 난다. 그래서 난 더 볼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차트를 보고, 코스모학이라는 차트를 보고 이 정도에 잡았는데 난 더 갈 거다. 54,800원까지 돌파를 하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안 파시는 분할 매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거는 위험하실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그렇게 줄파상이 났다 그러면은 증시가 쉬어가는 증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54,800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지만 악재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고 쭉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셔야 되시고, 51,000원 매도를 하고 발바닥에 사서 머리 끝부분에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진짜 뭐 미래에서 주식 증시를 다 본 다음에 과거로 넘어와서 보시지 않는 이상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항상 무릎에서 매수를 하시고 어깨에서 매도를 하신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눈덩이가 점점 커져야 나중에 굴렸을 때 돈이 더 커지는 거지, 지금 시드가 작다 그래서 이거를 불려나가서 1,000만원 2,000만원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이게 500만원 돼버리면 다시 1,000만원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금 손실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출매를 하실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마 대부분이 뭐 현금이 뭐 한 1,000만원 아니면 5,000을 하시는 어떤 분을 하시던 다 종목으로 갖고 계세요. 거의 뭐 예수금으로 들고 있는 게 그냥 오늘 하나 익절을 해갖고 하나 갖고 있는 정도? 그렇게 예수금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항상 뭐 여쭤볼 때 예수금에서 뭐 얼마 정도 되시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 거의 뭐 한 90% 이상을 종목으로 갖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추매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매를 못해, 내 성격이 너무 급해서 1억이면은 1억이 다 들어가야 돼, 이런 성격이시다 했을 때
그 예수금을 남기는 거를 못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100%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런 성격이시더라도 분할 매도 하셔가지고, 오늘 수익 났을 때, 이 5만원 곳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추가로 매수 안 했다 가정하에. 그럼 이때 출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6만원까지 갔다. 그래도 내가 이득인 거예요. 왜냐면 절반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데, 만약에 분할매도 안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실이 날 수가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확률적으로 100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돈을 오늘보다 내일부터 수익이 나실 수 있는 항상 100을 만들어야 돼요. 리스크를 0으로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내 돈을 굴릴 수 있는,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조금 강하게 좀 한 번도 말씀을 좀 안 드렸고, 왜 분할 매도를 하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000%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일 오늘은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장막판 빠지다 보니까 넥스트 칩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그 한 3% 정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뭐 지수가 하락하면서 빠졌는데, 이런 게 정상적인 거죠. 지수가 안 좋으니까 빠지는 이제 종목들이 정상적인 거고, 사실 반대로 막 횡보라거나 오히려 크게 또 안 좋아요. 지수가 아까 장 막판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내 종목이 조용하다. 그거는 지금 시장 주도 테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종목을 샀는데, 아까 오늘 추천드렸던 게 이제 코스모 신소재죠.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했는데 장막판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한 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 종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빠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용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증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오늘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당연히 이제 증시에 강한 주도 섹터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한 이후에 그래도 받아주고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늘 크게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한 폭만큼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비캠, 이 세비캠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한 5%까지 상승을 좀 해줬었는데, 장막판에 좀 얘도 흘러졌죠. 그래서 그래도 뭐 지지받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옛날에 고점에 사신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시고 뭐 종목을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세비캠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BNGT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수 처음 날 좀 올라가지고 좀 한 이틀 정도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뭐 앞으로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줘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시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1000% 종목 보시면은 G2파워 원전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지지를 받아준 것 같아요. 제가 강력하게 좀 보고 있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 그래도 뭐 큰 폭으로 하락 안 하고 지지를 받아줬는데, 장 막판에 좀 하락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스도 좀 오늘 마찬가지였고요. 캔코아에어. 캔코아에어가 이제 SKT, 뭐 KT, LG 이런 것처럼 네 번째 통신사 목표로 좀 하고 있는 스페이스X가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좀 기간이 제가 웬간하면 한 달 안에 끊는데, 얘는 좀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월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갖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국제강, 피델릭스, 뭐 다른 종목 이렇게 특이할 거 없고, 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로봇주가 좀 얘가 주도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갔는데 얘는 로봇주는 아직 순환 좀 장세가 좀 있어서 로보스타가 언제든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실제로 이때 28% 거의 상한가까지 간 부분에서 또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니까 언제든지 또 한 번 더 상한가가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추천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요새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12% 정도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대형주인데, 오늘 좀 진입을 한 이후에 그래도 분모 저희가 바닥에서 좀 매수 좀 추천을 드렸었죠.
예, 아침에 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좀 눌림목 구간에 이 정도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매수를 하고 좀 올라갔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가 했는데 좀 지지 못하고 좀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장 막판에 좀 올라와 줬는데, 장 막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좀 매도 물량이 확 나오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빔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가고 있는 주식이랑 움직임을 같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얘도 에코프로가 강하게 상승할 때 얘도 강하게 상승한다는 모습이 약간 반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도 막 걱정하실 단계가 아닙니다. 뭐 이거 물렸는데 어떡하냐,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오늘 지수 장막판에 하락하지 않는 종목을 갖고 있어서 안 물려서 다행이다, 나 안 빠져 다행이다, 이런 종목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좀 보시긴 해야 돼요. 원체 뭐 금요일 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이 날 확률이 높긴 해도, 뭐 금요일 장이 어제 나스닥이 좀 반영을 해줬다, 그럼 오늘 좀 장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이지만 뭐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 지금 3월달도 벌써 뭐 지금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월달도 많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벌써 뭐 3월이 좀 끝나가는 시간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좀 수익이 좀 그래도 3월달, 2월달 대비해서 그래도 뭐 거의 절반 이상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익절을 좀 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항상 수익이 나실 수는 없지만 오늘 좀 하락했다 해서 뭐 너무 걱정 마시고, 내일도 뭐 수익 나실 수 있게 저도 준비를 많이 해올 테니까 저랑 믿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제 이제 그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유튜브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들어오신다 그래서 뭐 유료라든가 뭐 회원 가입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같이 좀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사드리겠고, 저는 뭐 또 인사드리겠고, 내일도 수익 맛이 나실 수 있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